오늘 토픽은 RFMBO에서 COC, 즉 인증의 연속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RFMBO에서는 어떻게 인증의 연속성을 증명하는가. 먼저 COC가 적용되는 원리는 이제 이렇습니다. 재생전기 발전소가 있죠. 그러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그 전기가 재생전기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COC 할 때 다른 모듈에서도 했듯이 최초 시작하는 사이트에서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발전소에서도 독립 인증을 갖지 않아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SD 중에서도 인증받지 않은 최초 발생지에서 제출하는 SD가 셀프디라고 그랬죠. 스스로 디클레레이션 하는 거. 그러니까 자체 확인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체 확인서를 발간하기만 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 전기를 추적하게 되어 있죠. 추적하는데 이 방법은 직접 생산한 것을 연결해서, 그러니까 재생전기 발전소로부터 직접 받는 방법이 있고 일반적인 전력망 그리드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매스 밸런스 해야 되는데요. 이때 매스 밸런스는 우리가 이제 매스 하면은 질량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중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매스 밸런스는 전기량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질량은 아니죠. 매스 밸런스란 용어가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어쨌건 같은 개념 원리를 도입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원료의 질량이 아니라 원료로서 사용되는 전기의 양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단위는 킬로와트 시 이런 단위가 쓰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 전환계수가 여기서도 쓰이게 되겠죠. 왜냐하면 매스 밸런스를 하기 위해서는 전환계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공급망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전기를 생산하는 전기 발생지가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탄소 발생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최초 발생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셀프 디클레레이션을 발행을 하면 되고요. 어디서부터 인증이 되느냐 하면 전기를 공급받은 곳. 자,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첫 번째 가공처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인증이 시작됩니다. 이 인증에 앞서 발생지는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인증서에 적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공정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 전기 분해하여 만들어낸 수소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탄소 발생지로부터 탄소가 공급될 겁니다. 여기서 당연히 인증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 또 여러 단계, 뭐 창고가 될 수도 있고 트레이딩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마켓으로 가게 되겠죠. 이때 인증을 받는 곳은 어디까지냐? 최종 단계 마켓도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고 그 앞 단계까지가 인증이 요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 발생지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발생지로부터 발행하는 셀프 디클레레이션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재생전기를 발전하는 곳, 그리고 탄소가 발생하는 곳, CO2 발생원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발전소는 인증을 받지 않고요. 대신에 프로세싱 유닛, 그 다음 단계 전기 분해 공장에서 인증서에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그 내용은 셀프 디클레레이션에 들어가는 내용은 어떤 사업자이냐, 용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GOO라고 해서 Guarantee of Origin이라고 하는 유럽에서 사용하는 재생에너지 증명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Renewable Energy Certificate이라고 해서 REC 이렇게 부르는 게 있죠. 요거는 이제 미국식 표현이고요. 같은 성격의 문서가 GOO, 유럽에서는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GOO를 채택한
국가가 있고 아닌 곳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GO의 시스템을 채택한 국가라면은 자가선언서는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 GO를 선택한 경우에는 GO 소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종료시킨다 그런 말입니다. 이 GO를 통해서 전기가 계속 그 유통망을 따라서 이동하게 되죠. 이제 왜냐하면 전기는 전력 공급하는 그 흐름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재생전기인지 재생전기 아닌지는 구별해낼 수가 도저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로만 증명을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에 어떤 소비가 이루어졌다. 이것을 통한 전기 소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 GO라고 하는 서류는 더 이상 유통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소각이라고 하는 절차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소각을 증명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 뜻이고요. 탄소 발생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셀프 디클레레이션을 발행해야 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알아봤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었죠. 의도적으로 CO2를 생산하면 안 됩니다. 배기가스, 즉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예를 들어 시멘트 제조 회사라든지 발전소라든지 이런 데서는 CO2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런 CO2를 가져다 쓸 때 우리가 재생에너지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CO2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공정을 돌렸다. 혹은 연소를 시켰다.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ISCC에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중간 사업자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SSD를 발행을 하면 됩니다. Sustainability Declaration.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단계. 자, 이건 뭐냐면 RFMBO를 생산하는 사람입니다. 그 후에도 유통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사실 이게 그 후에 유통 단계라는 것이 거의 뭐 없다시피 합니다만 이렇게 연료를 만들면 아마도 이제 공급되는 곳이 이제 항공사라든지 혹은 해운업체 이런 데가 될 텐데요. 어쨌거나 요 생산 마지막 단계를 말합니다. 그 다음 유통하는 단계가 POS를 발행하거나 새롭게 발행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생산 마지막 단계에서 POS, 요거는 이제 Proof of Sustainability 이렇게 불리는 건데요. 이제 지속 가능 연료 맞아. 이게 최종적으로 생산된 그 최종 연료 맞아라고 하는 증명이 되겠습니다. 요걸 증명을 하면 요걸로 이제 다시 유통을 하게 되고, 뭐냐면 이걸 누가 받아서 활용하죠? 자, Sustainability Declaration이라고 하는 이 중간 단계에서 발행하는 문서와 달리 왜 굳이 이렇게 POS라는 이름으로 발행을 하느냐라고 하면, 이것을 이용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용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여기 나오다시피 해운업계라든지 그 배를 운용을 한다든지 항공 운용을 한다든지 해서 마지막 사용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사용처가 RED2라든지 Fuel EU Maritime, 또 Refuel EU Aviation, 이러한 유럽연합의 법규 혹은 규정, 지침 이런 거에 따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증명서로 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SD와는 구별을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한 겁니다. 자, 이제 그럼 RFMBO에서 매스 밸런스를 어떻게 하느냐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비례 배분을 합니다. 이 비례 배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기 믹스가 있어요. 어느 나라건 간에 전기 믹스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전기를 쓸 때 그 전기가 중간에 다 섞였지만 어떤 경우에는 원자력이고 어떤 경우에는 석탄이고 어떤 경우는 재생에너지입니다. 이 중에서 재생에너지 비율만큼 비례 배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소를 만들 때 전기를 쓰는데 그 전기가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 비율, 함량으로 뭐 보면 되겠죠. 그 비율만큼 발생한 수소에다가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30%다 그러면은 수소를 예를 들어 뭐 그 100kg 생산했다고 하면 30%만, 그러니까 30kg만 그 재생 수소로 인정을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물리적 연결이 필수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 이제 book and claim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ICC EU 또는 ICC 플러스 이런 거 할 때 실제 제품이 아니어도요. 왜냐하면 이게 막 섞이니까요. 유통 과정에서도 섞이고 어떤 제조 공정 안에서도 섞이기 때문에 구별해낼 수 없다. 그러면 투입한 물량만큼만 장부상에 제대로 적혀서 그 장부로 증명할 수 있다면 인정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 물리적으로 구별해낼 필요는 없어요. 근데 RFMBO에서는 물리적 연결이 필수입니다. 이게 북앤클레임 방식은 채택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전환계수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매스 밸런스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전기 분해 연료, 전기가 연료가 된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얘가 나와 있는데요. 전기 몇 중에서 재생 몇이 생산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스 밸런스 할 때는 매스란 말이 질량이기 때문에 전부 다 질량으로 환산해서 했어요. 근데 전기를 질량으로 환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매스 밸런스는 가능합니다. 이 매스 밸런스 방식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어쨌든 매스가 아니어도 질량이 아니어도 매스 밸런스는 시행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해를 먼저 그냥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매스 밸런스를 시행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번 토픽을 마치겠습니다.